예, 펜앤드 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방송은 뭐냐면요. 초대석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지역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좁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그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름조차 낯선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분당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 성남이라는 지역은 우리에게 너무나 또 익숙한 곳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정치인 때문에 이 성남시는 너무나도 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그런 지역이고, 심지어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 관련해서도 이 성남시를 모델로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지난 대선 기간 때 그게 또다시 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거기선 이제 안남시라고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각설하고 이번 뭐 대선은 우리가 초박빙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긴 겁니다. 이긴 건 이긴 것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지방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지방선거에서 글쎄 성남시장에 도전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성남시장을 어떻게, 이게 뭐 이재명, 은수미로 이어지는, 그리고 민예총부터 해서 그 온갖 그 하부 조직들이 다 이 또아리를 틀어가고 진지를 구축해 놓은 곳에서 이 보수정당이 성남시장이 돼서 이걸 탈환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을 아주 일찍부터 도전을 선언하신 분이 있어서 뭐 지난 뭐 선거 때 어쨌든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뛰시기도 하셨고, 또 이번 대선 직후에 또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도전하겠다 하면서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이런 또 준비를 또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예. 네, 사실 펜앤에는 두 번째 네, 두 번째 출연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완전 신입생 같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횟수로 4년 전, 만으로 3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그게 이제 정계 입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위원장님은 정치하시던 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예. 분이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펜앤에 첫 출연하셨을 때가 이제 정말 발 들이셨을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발을 들이게 되셨죠? 그때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네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서 14개, 16개 정도의 지역을 당협위원장을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때 제가 분당구 을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선발이 됐고, 네, 그리고 선발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불러주셨던 데가 펜앤드 마이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당시에 이제 몇몇 분을 모셨던 네. 걸 합니다. 왜냐면 그게 어쨌든 거의 뭐 오디션처럼 네, 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뭐 언변부터 해서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스펙부터 해서 되게 준비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펜앤에서 그 당시에 그 몇몇 분을 섭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발을 들이셨고, 네, 그때 뭐 저희들 이제 네. 오디션 동기라고 하는데 저희끼리는 한국 정치의 공채 일기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변인 걸 네, 뽑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좀 비슷한 겁니다. 그죠? 네, 이 같은 기본 맥락으로 볼 포맷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그때가 뭐 3개월 전도 아니고 3년. 아유, 시간이 빠르네요. 3년이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당협위원장도 되셨고, 그다음에 총선에 나가서 도전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는 좀 석패했습니다. 예. 패하셨고, 네. 하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되게 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을 도전하기로 하신 겁니다. 네네. 어떻게 이런 결심을, 왜냐면 다음 총선을 노릴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성남시장이라는 건 사실 당의 후보가 되기도 힘들지만 나가서도 민주당 후보하고 맞서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성남시장을 결심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좀 요약이 됐는데, 첫 번째 하나는 네. 지난 총선과 총선 이후 계속적인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네. 성남시를 탈환하지 않으면 성남시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을 해왔는데, 네. 이 저변에 깔려있는 수많은 조직들을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게 총선에서도 이 성남 4개의 지역구가 네. 우리들이 탈환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네.
성남시를 반드시 좀 탈환을 해서 여기 차후 2년 후에 있을 총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네. 네,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가 아주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제1기 신도시 중에서 대표적인 분당 신도시가 있고요. 그죠? 그쵸.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판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미래 산업을 다 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 판교가 있고, 네. 그리고 수정구와 중원구라는 본시가지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네. 이곳은 아직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개발이 조금 늦어져 있는 상태에 세 가지의 색깔이 완전 다른 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역구마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다르고 굉장히 네.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성남시를 만약에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내가 있다, 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네. 그 고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보도도 그 취재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기사도 쓰고 하면 그 지역에 뭐 민예총부터 해가지고 네, 되게 맞습니다. 시끄러웠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빗물 그 펌프장인가? 네. 거기에 완전 그 민예총한테 거의 전시 공간 내주듯이 네, 한 적도 맞습니다. 있어서 예. 아주 이제 잘하십니다. 그것도 예. 제가 뭐 보도한 적도 있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게 이재명 은수미를 거치면서 성남시라고 하는 자체가 그죠? 워낙 그 하부 조직이 완전 다 잠식당해버린 네, 상태인데 완전히 장악당했다고 이거를 봐야죠. 어쨌든 한번 바꿔줘야 변화를 줘야 그렇습니다. 예. 분당이든 성남이든 할 거 없이 이제 그 지역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럼요. 그 효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특성을 좀 굉장히 그 네네. 객관적으로 지표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합니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선 절대 안 되고 이 세 개의 도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성남시가 진짜 대한민국의 선진 도시 1등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아까 네. 제가 성남시장을 결심했던 이유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사실 이 경계가 조금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점에서? 일단 네. 양당의 후보 두 분께서 네. 다 국회의원을 지내시지 않으셨고요. 예,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치에 대한 경력이 많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되레 이거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께서 이제 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도전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분당 분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사석에서 겪는 얘기예요. 뭐냐면 분당 분들한테 성남 사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아, 네.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도 참 달라요, 그죠? 개발이 몰빵이 된 지역이 있고 맞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럼요. 된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화점 가는 곳하고 재래시장 가는 곳처럼 완전 이렇게 되게 분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불만을 해요. 분당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여기 쓰지 않고 성남에다가 쓴다.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 또 그런 얘기 네, 하는 네,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고 예. 또 성남 분들은 또 성남 분들대로 우리는 개발이 좀 더디다에 대한 그렇죠. 또 불만이 있단 네. 말입니다. 지역 개발에 네. 대해서. 그만큼 다른데 이 계속 있었던 분당에서 도전을 하지 않고 성남에서의 그 출사표를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처음에 야, 정말 좀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간이 크시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울 길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기도 해서. 네, 사실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지역구를 지금 지난 그래도 횟수로 4년 동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네. 닦아 놓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남에서 지금 이제 27년째 살고 있는데 26년, 27년째 살고 있는데 아 토박이는 아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45세 27년이면은 토박이로 봐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27년째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분당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네. 네, 제가 이제 본시가 진 수정구에서도 네. 이제 회사 경영을 하면서 잠깐 있었고 또 뭐 태평동에서도 잠깐 있었고 네. 그 기간들이 아마 대략 한 그래도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을 시작했던 첫 무대들이 본시가지여서 수정구나 중원구여서 이 지역에 대한 특색들을 또 누구보다 사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 도시 내에서도 네. 성남과 분당의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약간 이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지역 갈등처럼 이 성남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부터 해소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네. 서로 느끼고 있는 불만에 대한 다각적인 이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각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단 현직은 분당구 경기 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이세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예,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면서 조직총괄본부의 경기본부장. 네, 여기 경기도 선대위에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네. 중앙선대위에 이제 그 경기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난 이제 대선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일단 그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그 성남 분당구을 전체 동에서 압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1개 동에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예. 이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지역 분석을 저는 조금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제가 유세차에 우리 분당을에 오르시는 분들께 좀 지양하라고 했던 것은 네. 대장동 얘기를 너무 하지 마라. 오히려? 네, 오히려. 예, 그리고 민주당 욕을 네. 많이 하지 마라. 왜 그랬냐면 대장동이나 지금 화천대유 당연히 알려야 되고 초창기에 저도 많이 현장에서 뛰었고 알렸는데 너무 많은 노출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이게 화천대유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언론이 다 여기에 집중돼 있고 모든 유세자마다 10명이 올라가면 10명이 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온통 들리는 게 이 얘기뿐이 없으니 이게 피로감이 너무 크다. 예. 그래서 우리라도 좀 다르게 접근하자라고 했던 게 일단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분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에 대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권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세장에서 지난 총선 때 제가 유세를 할 때나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세 지원을 나갔을 때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서 듣지는 않아요, 잘. 네네. 예, 근데 이번에 분당에서 느꼈던 거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던 분들께서 많이 서서 경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분당의 그 분당구 을 자체가 사실 좀 고소득 셀러리맨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인구 구조가 좀 원래 좀 바뀌긴 성향상 했지만, 보수당 찍는 분들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 인구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전세 비중이 한 46,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가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30년 된 이제 제1기 신도시다 보니까 사실 인구 이탈이 많이 있고 이 그 교환이 지금 체인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가 맞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 직후에 방송을 하면 맞습니다. 어느 당협위원장을 모시든 사실 이게 성적표라 그럴까요?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게 중앙당에서도 그렇죠. 포상해야 될 지역이 있을 맞습니다. 것이고 사실 좀 뭐 속되게 얘기하면 좀 조인트 까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일단 월등한 성적표를 일단 받으셨다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뭐 다른 분당 지역보다도 그래도 이 정도면 압승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승리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여기 지역에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건 사업들이 있는데 대통령 공약을 만들어질 때 지역에서 수건 사업들을 이렇게 대통령 공약에 넣기 위한 노력들을 각자 하는데 실제로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나갔을 때 당시에
했던 공약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6가지나 지금 네. 대통령 공약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유세를 할 때에도 이 지역분들께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수건 사업을 국회의원이 아닌 윤석열이 약속합니다. 네네. 네. 이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일단 그 당협위원장으로 계신 분당 을에서는 전체 지역구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 이런 성투표를 얻으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성남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성남시 전체를 보면 75표 정도의 차이로 저희가 졌습니다. 예, 성남시 전체로 보면 75표 정도로 졌고, 그리고 간의 투표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간의 투표 등을 제외하고 나면 분당을이 약 2만 표 이상을 조금 이긴 것 같고, 분당갑도 2만 표 정도를 이긴 네. 것 같고, 반대로 또 이제 숭원군, 수정구나 중원구 등에서는 네.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실제 전체적으로는 75표를 졌다 이렇게 보시면 네. 75표.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간발의 차로 네, 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성남시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를 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분당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두었으나 지금 성남에서 실제로는 좀 대패를 했고, 네.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전체의 패배를 가지고 오기는 했고요. 작은 표 차이지만, 네. 그래서 이게 성남시가 결코 만만하게 그냥 이렇게 대선에서 이겼다라는 승리감으로 그냥 나가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이번 대선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대선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 사전 투표율 봤었을 때 사전 투표 첫날 이제 경기도, 대구가 꼴찌였어요. 사전 투표율이. 그렇죠. 네. 근데 경기도는 사실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지사까지 네. 해서 좀 되게 의외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그 투표함을 까서 카운트했었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이긴 걸로 나오긴 네네네.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그 이재명을 그렇게 밀어주는 게 열기가 막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저는 그냥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네. 뭐 혹은 경기도민들께서 성남 시민들께서 네. 분명히 지난 이재명에 대한 행적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자만할 틈도 주시지 않았다.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셨다라고 보는데 네. 실제로 제 생각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가 굉장히 경기도에서 많이 쏟아졌다. 라고 생각 들고 많이 쏟아지긴 네, 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의 많은 가오가 있었지만은 네. 이거에 상반되는 국민의힘에서 강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우리가 미래 비전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측면들도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수라란 영화 보셨어요? 아유, 2번 봤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고도 성남시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좀 현실과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리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성남시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성남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바로 잡아 나가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네, 여기에서 간행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그 대선 유세하면서 지금 제 노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 얘기도 좀 재밌었어요. 방송하기 전에 이거를 그 선거 그 이제 위원장님 측 그 관계자에게 이걸 받았는데 네. 저 쪽지를 받으셨다고요? 선거 유세 현장에서? 네,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받았던 쪽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짧으니까. 서초 집회도 참여했던 문파입니다. 이건 정말 완전 그 머리가 그 크리스탈, 그 다이아몬드 머리인 거예요. 이거 안 깨질 정도의 대깨문인데 서초 집회에서 뭡니까? 조국수 집회 사실 참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서초 집회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들은 이제 뭐 서초 항쟁이라고도 하고 사실 펜앤드마이크 보는 시청자분들은 평소에 그런 관심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서초 집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강성 지지층인지 아실 텐데 글쎄 이분이 이번 대선 유세와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진영 논리가 아닌 사람을 봐야 된다 하면서 꼭 승리하세요도 아니고 크게 승리하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저 쪽지를 받으신 거예요. 유권자에게. 네, 저 쪽지를 받고 기억 생생하시죠? 아유, 그럼요. 마지막 유세장이었는데. 네.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유세 실제로 그 유세장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지자들이 약 7, 80% 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지자들이 7, 80% 모이고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쓰시기도 하고 구경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 지지자들한테 제가 이 같은 질문을 3번 정도 여쭤봤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대답이 원합니다. 네네. 였을 것이고 네, 또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이거였는데 여러분 정권 교체를 원해서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은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네. 육아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어야 되고 노후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심판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칭찬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5년 뒤에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도 잘못한다면 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라면 5년 후에 우리도 심판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감한 심판을 하고 잘한 부분에 칭찬을 할 때 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써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지나가시다가 그 유세장에서 정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응원이 오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틀리지 않은 말이었던 것 같다. 지지한다. 아니,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재미있는 게 많았던 또 것 같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예, 또 예. 뭐가 있냐면 위원장님이 그 계시는 그 지역에 네, 네. 이재명이 살고 있잖아요. 네, 여기 순회동에 살고 순회동이, 있습니다. 예, 순회동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순회동 무슨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도 이겼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더 받았잖아요, 네. 표를.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지역에서 유세를 하는데 강성 문파 시민에게 저런 쪽지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저 지역으로 네. 북한에서 본다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건 맞다라는 게 또 확인이 맞습니다. 되네요.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심장부이기도 하고 거주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쵸. 그 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많이 방문하기도 했죠. 또 유세 기간 중에 성남시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뛰기도 했고요. 사실 조금 별난 유세 활동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통상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집중 유세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를 1단위 2번씩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민 참여형으로 하다 보니까 네. 낮에 왔던 분들이 저녁에도 와주시고 또 저녁에 왔던 분들이 다음날 낮에 또 와주시고 뭐 이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짜 좀 가족들이 더 많이 생겼다. 예, 분당에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 이재명 김혜경 그 부부가 그 법카로 저 주변에 지역 상권도 많이 살리면서 많이 사먹고도 했는데도 진 거예요, 순회동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엄청 사실 키득키득하고 웃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런 쪽지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이번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지역별로 뭐 승패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분명히 부동산 민심도 있었다.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 부동산 이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이 분당은 1기 신도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일산과 분당이 참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1기 신도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재건축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윤석열 후보는 좀 진즉부터 던졌고,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뒤늦게 막 500%까지 용적률 올려줄게 막 거의 그 대선 네, 본투표를 그렇습니다. 며칠 예. 전에 그죠? 네네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 리모델링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유, 원하지 그럼요.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연아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의 그 김현미에게 도전할 때 무조건 그 재건축 리모델링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지역 내에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높으면 그게 또 득이 되지 않는 공약일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그 아까 그 세입자 비율도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리모델링 되면은 뭐 전세 수요가 그 주변에 폭증해가지고 전세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와 여기 그 캠프의 정책팀들이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가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공약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 주인들 그러니까 네. 소유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들까지 배려한 공존의 정책을 네네. 짜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는 찬성론자인데 네. 왜냐라고 하면 실제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연한에 대한 부분,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 이러한 기준을 떠나서 분당이 30년 되다 보니까요.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분당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쵸. 주차가 불편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있고요. 제가 받는 민원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았는데 이런 새빨간 녹물에 어떻게 애를 씻깁니까? 이걸로 어떻게 분유를 타줍니까? 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것을 재산의 한 부분으로 볼 때는 재건축이 반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거꾸로 주택을 사람이 하루에 14시간 이상 거주하는 곳,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 아이를 키우는 곳,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곳,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받는 곳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택에서 불행하다면 사람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이미 많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재건축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세입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시면 네. 재건축 공약에 있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 배려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든지, 네, 그리고 2주택지를 먼저 확보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전세입자들께서 보실 때 되려 이분들이 분당에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할 때 역시 보수가 낫지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분명히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도 주택 공급을 정권을 잡으면 많이 하게 될 텐데 똑같이 주택 공급을 하는데 이 차이점은 민주당은 주택을 재산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공급은 하되 살기 불편한 위치에 살고 싶지 않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 주택 안정화가 거꾸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나면은 분명한 부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감을 낼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꾸로 부동산의 폭등이 아니라 안정화를 잡아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에는 폭등하지 않을까요? 개발 기대감이 커져서? 개발 기대감이 있을 때는 폭등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그 단순한 뉴스만으로 이 가격들이 등락을 이제 하는 시대들은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네. 게 개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강남이든 어디든 재건축이나 이게 속도가 붙으면은 그 가격이 불안정하게 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위 얘기하는 뭐 좌파 세력이라고 그렇죠. 하는 뭐 그 정당이나 그 성향의 언론들부터 엄청 때릴 공격들을 할 거거든요. 것이다. 예. 커봐라 문재인 네. 욕했는데 니들이 더 집값 올리네라고 그것만 이제 뽑으려 가지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니 대비가 되어 있으실까 싶어서 저는 이걸 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보수 정당이 잡았을 때 부동산들이 폭등을 했다 뉴스 때문에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생생하죠. 네,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놓고 얘기해야지 기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실제로 굉장히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이게 하락세를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뉴스를 찾아보면 강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박근혜 안 뽑았다. 할 정도로 부동산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가격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쵸. 전국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것이지 실제 서울이나 경기권을 보면 2배 이상 폭증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더 올라갈 곳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 근데 대략 공급 뉴스라든지 적합한 곳들에 대한 정책, 적절한 정책들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임기 5년 내에 대략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아니 이게 뭐 그 보수정 그러니까 우파 정당, 좌파 정당의 이 부동산 뭐 이런 걸 좀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 들으면서 생각난 게 결국에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지우고 그럼요. 네. 집을 갖고 그거를 사실 한 채 더 늘리고 하는 것도 어쨌든 재산 늘려나가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어쨌든 그거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보면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라고 하는 게 그냥 그 공산품 같은 게 아니라 선호하는 입지가 다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원하는 동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통 편의가 더 좋은데 다 그런 선호 입지가 있으니까 거기 살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다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급을 늘려줘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 네. 사람들은 공급 늘렸다고 하면서 없는 데다가 지어놓고서는 전체 숫자 갖고 가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경제 논리는 너무 쉬워요.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다수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공급량을 대한민국 전체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수요가 부족한 곳은 서울과 경기권인 그렇죠. 겁니다. 살고 싶은 예. 곳. 그럼 서울과 경기의 공급이 부족한데 계속 엄한 곳에 공급을 늘려봤자 여기는 가격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죠? 분당 당협위원장도 네. 하시고 성남시장도 도전 이제 하시는데 3기 신도시 그 지역 발표됐었을 때도 경기도가 네, 난리 그렇습니다. 났었어요. 그럼요. 왜 네. 서울 문제를 갖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느냐.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네. 당시 현장에도 가서 이제 그 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다 박원순 서울시의 문제가 이제 문재인 때 더 커지면서 만만한 3기 신도시 지정하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당시 분당 그쪽에도 한번 시끄럽지 않았었나요? 뭐 다소 이렇게 뭐 임대주택 여론들이 들어온다는 거 네. 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던 걸 기억하고. 실제로 이게 그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한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들 반발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하는 것들마다 하는 네. 것들마다 계속 가격 폭등을 가져오니 네. 근데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상 집 가격이 올라가면 네. 조금은 기뻐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불안했던 정권은 없었던 건 거죠. 네, 재산세가 뭐 폭등한다든지, 그렇죠. 세금 문제도 양도세 팔려고 하니까 이거 세금 때문에 못 팔겠다든지, 팔고 나면 되려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집에 이사가 원활치 않다든지.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데 집 소유주들이 되려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한 번 이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뭘 한다라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문재인 정부 빼고는 사실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대로 힘들고 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힘들고. 무주택자대로 네, 희망이 다 그렇죠. 없어져 버린 사회가 맞습니다. 됐고 예. 정부만 이제 자기들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세수가 쏟아져 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 미스매치가 네.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사상 이 초유의 사태다 수십 조가 거쳐 네, 버렸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만 이게 논한 거였습니다. 지난 5년의 이 부동산 시장은. 근데 이게 일기 신도시 개발 얘기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재건축 리모델링부터 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그 당선인 측에서 공약으로도 해서 이제 그 일기 신도시 그 개발 법안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네. 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이게 지금 그 지자체에서도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계획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지금 성남시 이 수정구와 중원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가 20개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주변 수원이나 용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 안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가 하나도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지금. 네네. 네, 근데 이런 재건축 단지를 먼저 1차 제일 첫 지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신도시 분당뿐만이 아니라 미래도시 판교 그리고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에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지역들이 균형적인 개발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그 대장동 개발 이런 거 되게 시끄러워서 좀 보셨을 텐데 시끄럽죠. 네. 그게 이재명은 문제될 거 없는 행정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분명히 법이 판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권력자도 지금 이런 개발 이익, 이런 지금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러한 개발 이익들을 사적으로 편취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네. 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번 선거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전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여기에서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 아니다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처벌받을 자가 있다면 명확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권력자들의 인식에서 네. 긴장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노트북 좀 연결해 네네.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김민수 띄고 분당 치면 일단 기사 검색이 이렇게 돼요. 아, 네네. 근데 바로 이제 뜨는 게 성남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현직 시장을 제치셨어요. 그래서 아유, 네. 은수미가 15.99, 김민수가 18.1이다 해서 아예 일단 뭐 그 후보군 예비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18.1%로 현직 시장을 제끼셨어요. 근데 은수미 시장이 또 나온답니까? 어제였나요?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어요, 어제? 예. 이분은 감옥 가야 될 분 같은데 지금 이게 줄줄이 이분도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그리고 뭐 그 김만배니 뭐니 하는 그 녹취록 보면은 꼭 자기들이 대법원 다 구워 삶아가지고 이재명도 살리고 은수미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련 보도도 막 쏟아지고 했었고 한데 사실 이 지역민들의 이 민심도 나빠졌을 것 같거든요. 은수미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심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역 민심은 어때요? 조직은 당연히 강고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닥 좋지 않은 형태의 것들을 좀 받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좀 갈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지세는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지금 저기 은수미 시장하고 그리고 은수미 시장이 실제로 굉장히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주민들을 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 보수 정당 지지에서는 은수미 얼굴을 한번 못 봤다, 은수미 시장. 또 이런 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시장이 되든 국민의힘에서 시장이 되든 이 시장이 혹은 대통령이 정치인이 그 정당의 시장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우리 지지자들은 얼굴 한번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접촉하는 면이 좀 편파적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잘잘못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뭐 법으로 판결이 나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요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얼마 전 대선처럼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쭉 그 기본적인 그 입장이 그것인 것 같아요. 양당 구도 하에서 상대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서 지지를 끌어낼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공개 오디션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투쟁 정신이 강하죠. 투쟁 정신이 강한데 투쟁은 정치인들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생으로 넘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해서도 안 되고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서도 안 되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오게 해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성 지지자들은 어느 정당의 지지자들이든 좀 그런 걸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은수미 등등 할 것 없이 이제 저쪽 같은 경우는 정말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위장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전임 보수 정당의 시장이었던 사람들의 그 법카 사용 내역 다 털고 그거 했던 사람이 김현지 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똑같이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게 어쨌든 드러난 건데 맞습니다. 저쪽은 시민단체 만들어서 우리 쪽 사람이 시장이었을 때 관용차 사용 같은 거 하나 갖고 털면서 엄청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완전 만신창이 만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해야죠. 알려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은 비난했던 행동을 더 강하게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에 네.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보다는 네. 우리는 민주당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하자라는 생각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총칼을 들고 싸우신 분, 자금을 대신 분, 그리고 네. 사람들을 모으신 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신 분, 여러 형태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똑같이 화천대유만 외쳐서는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예, 누군가는 직접하력도, 누군가는 강접하력도, 누군가는 회유의 노력도 네.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6월 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이겨야 네. 2년 후에 총선에서도 균형감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조금 이렇게 정당이나 지도부에서 좀 잘 잡아주시면 전략적으로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 한 번 더 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신 분은 신상진 네네. 그 전 의원이세요. 이분은 이제 의사 병원 하면서 이제 여기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인정도 받아오신 그런 분인데 이분도 지금 나온답니까? 성남시장에? 너무 여기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그 네. 성남시를 잘 지켜오셨던 훌륭하신 분이고요. 저희 네. 우리 국민의힘의 사선 의원이시죠. 그쵸. 예, 그리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남시장 출마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기는 한데 네. 아직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왜 경쟁은 경쟁이니까 아유, 존경하는 그럼요. 네. 거랑과 별개로 네. 어쨌든 이 당의 후보로 네. 돼서 나오셔야 되니까 네. 어쨌든 지금 그 예민하게 보고 계실 거란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의 이 내부 경쟁자는 누구지 하고 당연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이분이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좀 불투명하긴 한 겁니까 그러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좀 불투명한? 좀 확실한 것은 후보 등록을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가 확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나 후보 등록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확실하게 결심한 사람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출마설들이 하마평에 계속 올라왔으나 내가 아직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네. 아직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도 난 거 보면은 또 이런 보도가 또 난 것도 있네요. 그 찾아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 같기는 한데 네네. 그러네요. 김은혜, 네. 김민수 투톱이라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제 활동도 하셨던 겁니다. 지난 대선 네네, 때 이제 그렇습니다. 예. 법카 논란 진상규명 죽고 이렇게 했는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인 대변인으로 네네. 가셨는데 이분은 또 경기도지사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도 우리가 막 이제 끝물돼서 좀 하면 뭐 중진 다선 의원들부터 해갖고 나름 쟁쟁하신 분들은 지금 다 좀 물망에 올라요. 김은혜 그 대변인하고는 연락 안 해보셨어요? 일단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연락을 드리진 않았고요. 네. 네, 저까지 뭐 전화드리고 하면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정치에 이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네. 같은 정치 아직 신인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4년 차인데 횟수로 4년 차인데 네. 정치권에 있는 소문들 중에서 한 7, 80%는 가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네. 이제 이게 한 1, 20% 정도가 적중하는 것 같은데 7, 80%가 네, 가짜다. 이렇게 시중에 네. 도는 소리들의 7, 80%는 좀 이렇게 유언비어들이 많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네. 이제 누가 됐던 간에 지금 거론되는 지금 뭐 후보들 어떤 분이 되셔도 부족함이 없는 후보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느꼈던 것들은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나를 대변해주는 정치인과의 접촉이고 이 사람들이 해결은 설령 못해줘도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창구를 필요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 정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리고 여러 단체장도 돼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빼앗겼던 하부 조직들 이거를 민심으로 좀 되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 제일 문제는 뭡니까? 일단 뭐 다른 그 인접 지역들에 비해서 좀
뭐 마천루 같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해서 좀 이렇게 개발이 좀 더디다 뭐 이런 거 말고 혹시 관심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 12년 동안에 제가 좀 문제의식을 네. 갖고 있는 거는 공무원들 인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인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좀 공정치 못했던 것이 아닌가, 객관적이지 네네, 못했던 네. 것이 아닌가. 공무원 인사가 편중이 됐다라는 건데 공무원 인사 편중된 걸 너가 왜 신경 써라고 하면 공무원 인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 편중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치 공무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예, 정치 공무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네. 정치를 쫓아다니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행정에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네, 지역민들의 불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민의 불만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시민 대면 행정이 계속해서 네. 점점 감심도에서 공무원들에서 떨어지고 이쪽으로 편중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불편받는 사람들이 시민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사실 문제점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해도 되나요? 몇 가지만 네. 추려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거거든요. 대장동도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면서 했던 것들이 그 지역 개발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예.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철거 과정에서의 뭐 여러 뭐 자본들도 그렇죠. 있었던 예. 거고 뭐 누가 먹었니 하면서 뭐 아수라 같은 영화로 몇 년 뒤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도 한 거 예. 뭐 하기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나도 성남시를 싹 그렇게 개발할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할지 뭐 이제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의 재생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재건축은. 네네. 그럼 이제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는 이제 이 도시 재정비의 정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또 개를 같이 하는 것들이 교통인데요. 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래는 40만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네. 48만 정도가 살고 있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판교 같은 곳들은 아직 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확충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원구나 수정구는 지속적으로 교통들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대한 연장이나 도시철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의 불편상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일산에 비해서는 배부른 소리기는 해요. 조금 낫죠. 일산은 일산보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호선 하나 가지고 다들 네네. 헐떡이고 살고 그나마 경의중앙선인데 분당은 사실 신분당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참 그래도 어쨌든 지역민들의 맞습니다. 요구는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이 지역 정치인들이 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이거에 대해서 추진력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 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연령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남에는 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삽니까? 실제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연령층이 위에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연령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많이 젊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고소득 예, 맞벌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많이 예. 들어가요. 네, 분당이나 네, 이제 그쪽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성남은 성남은 어떻게 지금 네. 실제로 여기에 좀 인구 연령층이 조금은 다양한데 이게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성남이 96만 정도까지 갔다가 93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지 못했죠. 100만 기준을 못 채워서 인구. 예. 근데 인구가 계속 이탈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이거의 가장 큰 문제로 사실은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탈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쵸. 지금 네.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개발로 인해서 이주민이 발생한다는 문제이고요.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판교라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택 문제가 너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인구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도시가 후퇴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 부분에 대한 유입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면 내수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남시 내수 경제가 자연스럽게 돈다 하는 것들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개발이 돼야 되고 개발은 당연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이익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제한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화를 거쳐야 되는데 누구나 아는 사실 정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누구나 아는 원론인데 이것을 누가 시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익과 사익의 기준에서 사익이 더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예, 공익이 우선되면은 이걸 실천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편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제 노트북 화면 보시면 이재명의 정치 고향 성남 쪼개졌다 하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에요. 여기는 네, 윤영찬 저기사가 의원인데 많네요. 네. 중원구는 이재명 후보, 분당구는 윤석열 후보가 최대 득표를 가져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중원구와 분당구가 완전 이제 극과 극으로 갈렸다 해서 중원구 같은 경우는 57.2가 이재명, 분당은 55가 윤석열이었다 하면서 딱 이렇게 대비하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그 지역 내에서도 참 이 성향이 저렇게 다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분당에서 계속 그 총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해갖고 성남시장을 네. 도전하신다니까 저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참 큰 결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소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정치를 하기 전에는 그럼 뭘 하셨던 겁니까? 정치를 하기 전에 대학교 때 성남시의 수정구 복정동이라는 곳에서 네. 네, 제가 여기 계단 청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이제,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구 복정동이 당시에 이렇게 좀 개발되던 시기였는데요.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창업을 꿈꾸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현재 자본금으로 뭐 100만 원 정도뿐이 없어서 현재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 외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 좀 험한 일 아닌가요? 험한 일이죠.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예, 대학생이 이제 3D 업종, 3D 업종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남 복정동에서부터 사실 땀이 굉장히 많이 묻은 도시죠. 거기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거기서 모은 시드머니로 이제 사업을 또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27년 동안 지금 성남에 살면서 제 사업을 20년간 이어오기도 했던 곳이고, 제가 결혼을 해서 애가 좀 많습니다. 5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곳이 또 금술이 되게 좋으시구나. 네, 또 5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곳이 또 제 이 성남이기도 하고요. 원래 그럼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저는 부산 출생입니다. 네, 부산 출생이고 부산에서 10년 살았고요. 서울에서 7년 살고, 네,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27년 살았으니까 성남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뭐 대학 나오고 사업하는 거는 거의 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렇죠. 서울하고 거기 분당하고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여기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이사를 들어왔으니까 예, 실제로는 여기에 이사를 왔고 이제 통학을 했고 실제 이제 20대 시기부터는 다 성남에서 살았다라고 보시면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정도 꾸리시고 하시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방송 시작 때처럼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이벤트를 딱 보고 이제 도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정계 입문을 하신 건데 참 이 성남의 거의 뭐 토박이라고 그럼 봐야 되는 거네요. 아예 뭐 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사업도 거기서 하고 가정도 거기서 꾸리시고 계속 거기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일단은 뭐 여기 그 학교는 제가 그 성남에서 못 나왔는데 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이사 오면서 남은 1년을 통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는 못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남 분들 중에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야 그러면 성남 사람 맞냐? 그럼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소고기도 한국 가서 6개월만 있으면은 국내산이라고 하는데 그쵸, 사람이 지금 성남에서 27년 살았으면 성남 사람으로 봐주셔야지 무슨 말을 하냐. 뼈속부터 성남 사람이고 성남의 원주민이라고 봐주셔라라고 하는데 그만큼 성남을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재밌는 표현이 정치권에 있는 얘기의 한 70~80%는 찌라시, 가짜다, 이 팩트가 아닌 것들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청소 용역 그 업체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었는데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그 검은 세력과 유착이 돼야지만 사업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세력과 유착이 돼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전 사실 들었었어요. 정말 그런 얘기 분명히 귀에 들어오셨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일단 이 말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용역이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에 검색해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 영어가 짧지만 이거 하나 납니다.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예,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네. 이 표현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청소 빗자루 하나 들고 대걸레 하나 들고 했던 청소인데 정말로 지금도 있으세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고 일주일에 작은 건물 2번 청소 들어가서 새벽부터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정치가 변하려고 하면 사실이 아닌 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 총선 치렀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이면 지금 벌써 뒤집어 깠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제가 네거티브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다 누군가의 아빠고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피땀 흘려 노력했던 인생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네거티브 용으로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들은 여든 야든 안 했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안 했으면 좋겠다 따이고 제가 이러한 업종에서 지금 제가 실제 이 업종이 아니고요. 예. 지금도 그 회사는 있죠? 하셨던 회사는. 여기가 그 회사는 처음에 했던 거는 개인 사업자고요. 그때만 해도 최소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서 법인을 만들 수 없는 회사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드머니가 모이고 3년 후 정도에 이제 법인 사업자를 만들었고 업종이 변경되죠. 이거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제가 일거리였던 거니까. 예. 근데 정말 자수성가하신 건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진 돈이 없어도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전 이걸 대학에서 10년 넘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포장을 하면 이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치라는 게 변하려면 이런 것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참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수는 잘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사실이 아닌 걸로 상처를 줄까 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당해보니 너무 싫어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안 해야 이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바뀌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사업체를 키워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고용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장에서 다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당에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4차 산업, 미래 산업 저도 많이 알고 좋아합니다. 이쪽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쪽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은 아닙니다. 예. 그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부분들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모두가 이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모두가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개발을 해야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균형을 좀 잡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책의 균형이 잡혀야 여기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계획들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추 1시간 다 돼서 이제 끊을 때가 되는데 참 말씀이 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참 언변이 좋으신 거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인생에 사연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계속 사실 오늘 저랑 처음 방송하시고 대화도 처음 해보는데 이게 뭐 사업체를 그렇게 키워나가신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야기할 것들이 계속 이게 나오고 계속 나와서 또 이 분야만 갖고 또 별개의 또 시간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대기업, 뭐 분당에는 네이버에만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뭐 어느 건물의 관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그 일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학력이 낮으면 낮은 대로 또 해야 되는 일자리가 있고 다 거기서도 또 그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 경험자로서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또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끊어야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또 다음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참 사연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일단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후보가 되는 그런 그 좋은 소식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